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의 안녕하세요. 자금 상황과 오늘의 대응 전략, 주식 포함 ELW. 자, 주식은 뭐 솔레타예요. 솔레타 계속 보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종목은 솔레타만, 그리고 CS랑 솔레타 두 개를 보셔야 되고,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종목은 전부 다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채권이 전 국채 상황도 조금 더 저희가 더 빠르게 해서 안녕하세요. 자, 신혜시연님 원금 회수하고 전 플러스 알파 확대되시고 있죠. 하지만 자금을 늘리는 구간은 지금이 아니고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이 단타 이외의 물량은 다 줄이셔야지 돼요. 플러스가 난 쪽은 평단 밑이어도 줄여야지 돼요. 이미 우리는 100% 정도는 여러분이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횡보를, 그 남아있는 당월물의 찌끄레기가 횡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차월을 늘리고 그때가 자금을 늘리는 구간입니다. 100% 했어도 ELW는 이게 등락이 큰 장이 아닙니다. 예전에 다 보셨지만 300% 이상, 한 500%, 1000% 나야지 등락이. 횡보를 어느 정도, 1000% 정도 했다 그러면 2주 정도 횡보를 해버려야지 돼요. 그래야지 전부 다 가격이 낮아지고 높아진 건 다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지. 근데 그렇기 전까지는 한 300% 정도까지 등락이 나왔다고 ELW가 엄청 큰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이룰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룰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크게 수익 난 이후로는 물량을 줄여야지 됩니다. 자, 물량을 줄여도 처음부터 저가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등락이 횡보 이후에 저가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ELW 지금까지 뒤죽박죽했다. 그럼 이제 매매는 틀려지는 거예요. ELW 뒤죽박죽했다. 이거는 자, 적성이 너무 안 맞으면 못합니다. 빨리빨리 포기를 하셔야지 돼요. 이건 파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ELW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노력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리딩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이제 10번 정도, 10번이 아니에요. 9.5 성공하고 나머지 10번째 하나, 그리고 11번째가 비중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살짝 달라지는 건 이제 이벤트가 어떻게 되냐예요. 금융 이벤트. 오늘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그거를 전날 알 수는 없죠. 타임머신 타지 않는 한.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자금 시장은 미리 다 체크가 돼 있는 건데, 저희가 지수가 빠진 날도 그날 봐야 되는 건 풋은 매도를 해나가고, 우리가 진짜 단타할 수 있는 영역은 콜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래서예요. 오늘 이제 대응은 통한채 2조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원래 없던 건데 통한채 2조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된다. 지수가 올라도 일단 통한채가 있습니다. 통한채 2조가 지금 들어간 건 금요일을 대비해서예요. 자, 2조가 들어간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자, 이렇게 안 되면 환매수 제대로 안 돼요. 자, 이유는 통한채 2조에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 환매수를 할 때 낮은 가격에 환매수를 해야지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은 뻔합니다. 거기에 금요일날, 원래 이 환매수는 목요일날, 50년물 채권이나 물가 연동 채권은 금요일날, 단기채는 월 화요일날, 수요일은 재정증권. 자, 이렇게 항상 나오는 날짜가 있어요. 목요일은 환매수, 금리를 낮춰주고, 자, 그 이유는 금요일날 50년물 채권과 물가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재정증권은 수요일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갑니다. 낮은 가격에 산 사람들이 목요일날 바로 환매수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환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아침부터 환매수인 날은 지수가 빠져요. 자, 근데 통한채가 오늘 입찰을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지수가 올라도 살짝 밀리게 해서 오후는 아니겠죠. 이 입찰 부근에 다시 금리가 올라가게 해서 채권 가격이 낮아집니다. 목요일날 쉬기 때문에 이날 쉬어요. 금요일날 환매수를 낮은 가격에 해서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게 할 기회를 주니까 우리 시장에서 못 팔게 하는 거예요. 2% 4% 뛰기를 그냥 사서 손실이고 수익이 뭐 필요 없이 다 주니까.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장 대응, 오늘장 마감을 제가 공개방송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바로 시장의 움직임을 이 자금 시장이 주식은 자 찌끄레기예요. 환율 시장이 있고 여기에 채권 시장이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환율 시장보다 작아요. 원자재 그리고 부동산 여기에 주식 시장과 각종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재작년에 자 러시아 죽이기를 뭘로 했을까요? 바로 미국은 유가로 했어요. 유가로. 자 미국은 어차피 비용이 높습니다. 자 저 밑에 알래스카 밑에서 그래서 비용이 높아요. 얘네 원가가 제1의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닌 러시아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진짜 러시아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락하는 건 금값입니다. 자 지금 금값이 하락하기 전까지 러시아 죽이게 못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또 중국을 뭐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에 좀 편을 들어준다고 하지만 제재 심하게 못해요. 중국은 미국 자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자 막무가내로 못하는 거죠. 일본이 2018년도에 우리 거를 엄청나게 덴마크가 살기 좋은 나라 1위지만 우리 국채를 가지고 2019년도에 했던 걸 산다 판다 난리를 다 쳤다가 짠 연기금은 다 팔아버리고 없는데 우리 금리가 1.1까지 빠졌습니다. 바로 시장금리가요. 지금 그 1.1인 시장금은 3.38이 넘어버렸어요. 수익 끝내주게 내고 나간 거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통한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어떻게 움직여도 이론적으로는 아침에 살짝 올라서 시작하든 말든 좀 밀어줘야지 돼요. 이 통한채 매도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지금 특히 못 들어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매도 기회를 줘야지 돼요. 금리가 떨어질 때 뭐 이런저런 필요 없지만 자 매도 기회를 줘야지만 바로 우리 시장에 남아있고 낮은 가격에 바로 환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채권 단타가 국민주택 1종에서 3종도 몇 개가 더 시작을 해요. 5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우린 조금 더 세분화돼서 자 할 거고 자금은 지금 제가 지난번보다는 단타를 이번 주에는 5로 줄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풀이가 축소되니까. 네, 남아있는 찌끄레기는 우리가 만기 날까지 배팅에 들어가고요. 개가 쪼그라든 만큼을 자, 차월로 더 잡기 시작하는데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다 그러면 튄다. 그게 튄다 그러면 우리 또 이득이에요. 자, 물량을 이제 이번 달 수익으로 넣어야 되지만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만기인 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오후에 더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다음 주예요. 근데 다음 주에 등락이 나오면 못 늘리고 쪼그라들면 차월을 사면서 목요일날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요일도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만기가 목요일인데 그러면 물량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자, 1년 내내 똑같은 금액으로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자,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서 큰 수익 이외에는 자금을 줄이셔야지 돼요. 등락이 작아집니다. 근데 2천만 원, 500만 원, 3천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꾸준히 그냥 500으로 하시려면 500으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환율 시장을 보겠는데요. 어저께 이제 환율 대비 어제 체크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신다 그러면 항상 제가 환율을 종가에 이제 체크를 해놓는데 그 종가가 우리 시장 끝나고 종가가 아니에요. 환율은 자 어저께 8시 5분까지 나오는 그게 환율이거든요. 마지막 환율까지 이제 여러분이 해놔야지 그게 우리 시장의 마지막 환율이 되는 건데 짠, 오늘 잠시만요. 이제 환율을 체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 체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재정 환율 이미 나와 있는데요. 이 재정 환율이 우리의 마지막 고시 환율입니다. 서울 외국환 중개 제공을 보지만 전 중간에 하나은행을 보고 4개의 더 은행들이 합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재정 환율이에요. 우리 오늘 1회차 환율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장중에 보시는 건 그냥 거래 환율일 뿐이에요. 그걸로 환전 못합니다. 자, 기업
하나국민신한은행이 자, 하지만 전 서울 외국환 자, 서울 외국환 중개 제공을 보고 있고 자, 딱 봐도 환율이 떨어졌어요. 저 아침에 평가절하 이거는 역외를 반영한 환율이요. 뭐 미증시가 엄청나게 오르진 않았지만 자,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이제 뭐 푸시 올라간다 뭐 이거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올라가던 자, 우리는 이제 비중을 잡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이제 팔아 나가시면서 아침에 처음부터 콜을 손대시면 안 돼요. 올라가도 있는 거 그냥 그럼 우리 콜 있어요. 올라가는 거고 자, 통한체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밀리기 시작한 이후에 자, 잡는데 그때는 버텨야 돼요. 자, 일부를 특히 콜을 이제 잡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글로벌이 무슨 난리가 나서 밀리지 않는 한 금요일 날 환매수가 있습니다. 채권이 매도가 돼야지 채권이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환매수인 날 자, 와장창 다 팔아버리고 환매수를 안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100원에 사서 이제는 80원에 사서 84원을 줘요. 4% 가까이 2% 뭐 5%를 주는데 그냥 무조건 그거를 매수를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자, 이제 단타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두 번은 빠질 수 있지만 성풀의 ELW에서 빠지면 안 되죠. 수익률인데 그게 다 한 번 할 때마다 자, 결국 팔릴 때는 제가 7%에서 15%까지 조절을 해서 드리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성풀은 이제 드디어 등록이 조금씩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행은 바로 12월 1일 이제 채권의 규율이 권리 해석이 이제는 달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전 종목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지난 종목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발행이 새롭게 됐는데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집어넣어. 그러면 우리는 권리에 나와 있는 특이 발행 조건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입니다. 솔루에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성풀에서 오픈한 종목은 무조건 갑니다. 참 화신도 그랬고 다 지금은 특히 그런 낮은 가격 좀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회사가 낮은 가격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특이 발행 조건의 리픽싱 인터넷에 리픽싱 타이핑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가격을 떨궈서 수량을 늘리는 거. 근데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애초에 목표액에 50% 수익이다. 그 채권이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이 똑같이 50%만 준다 그러면 누가 수량을 늘리겠어요. 그냥 10,000원짜리 10개 갖고 가서 50% 수익 나는 게 낫지 싸구려 자 50% 늘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목표 금액은 자 여전히 수익률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은 ELW부터 말씀드리면 솔루에타는 문자대로 목표 금액 그대로 걸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짠 ELW는 아침에 올라서 시작해도 통한체가 있기 때문에 슬슬 밀어버립니다. 이후에 저희는 국민주택 3종과 1종과 환율과 국채 지수를 보면서 콜을 잡기 시작할 거예요. 자, 잡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 지금 남아있는 자금이 이제 쪼그라든다. 그러면 그 쪼그라든 만큼을 차월을 추가를 더해서 자금을 더 잡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횡보를 해서 남아있는 자금이 쪼그라들었다. 횡보를 했던 거예요. 등락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금을 다음 달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은 그냥 300만 원을 하다가 이번 달 1000만 원으로 늘릴 거야가 아니라 회수를 못한 하지만 우리 이미 회수가 다 되고 플러스 100%예요. 수익이. 그러면 남아있는 자금이 한 40만 원 정도를 내가 60만 원 정도를 못 뺐다. 근데 쪼그라들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횡보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등락이 없이 그 자금을 다음 달에 자 내가 300으로 했다. 그럼 360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등락은 나왔기 때문에 보통 50% 정도지만 100% 정도 수익에서는 그만큼 다 넣어서도 돼요. 한 200~300% 수익이 났다. 그러면 60만 원 회수가 남아있는 게 300% 수익이 났어도 60만 원 정도가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30을 업을 시키지만 100% 정도에서는 그냥 쪼그라든 만큼을 당월물을 차월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차월은 그만큼의 등락이 나옵니다. 신호는 쪼그라든 순간이 아닌 쪼그라들고 나서 차월이 거래될 때 바로 차월물 물량을 롤오버를 해서 더 잡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셔야 되겠지만 성풀과 성풀의 ELW는 그냥 선물을 보고 선물은 찌끄레기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은 차익 거래를 유발해요. 자,
만약에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자 선물이 막판에도 자 우리가 120틱을 딱 본다. 막판에 이렇게 치켜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숏을 치려고요. 오늘 지수가 올라서 시작해도 얘 밀려요. 일부는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통한채가 있잖아요. 매도 기회를 줘야지 입찰에 들어갑니다. 채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주식시장은 무슨 주식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자 주식이 올라갔던 게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이 아니요. 시장이 자금을 채권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나돌아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고 이제는 나돈 돈이 기업들이 좋아지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 긴축을 해야 되는 거고 작년에 완화였습니다. 자 올라서 시작을 해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는 코를 잡으시면 안 돼요. 자 빠지고 나서 입찰을 부근에 환율하고 비교를 하면서 코를 잡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자 자금을 저희가 줄여서 단타를 좀 하지만 단타 자금도 그냥 막무가내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비중을 정해드린 대로 딱 수량으로 정해드리잖아요. 5다 10이다 우리가 한 달 운영이 50대 50인데 제가 100대 100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아져서 차라리 금액을 늘리시더라도 자 3만원 늘릴 거 5만원 늘리시더라도 1당 50대 50인데 단타 지금 5로 진행합니다. 하루 10번 하면 한 달 물량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지만 5대 5 정도로 지금 5 정도로 단타를 오늘도 할 건데 여러분이 비중을 이제 확실하게 잡으셔야지 되는데 미증시가 올라가요. 지금 야간 선물이 올라가도 통한채가 작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조의 통한채가 진행될 때는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 즉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 통한채가 망해버려요. 부분 낙찰률이 100으로 억지로 나와버려요. 경쟁 입찰이 되지 않아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환율이 폭등할 때 평가 절하가 될 때 다 팔고 나가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진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올라서 시작해도 통한채 입찰이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있기 때문에 자 밀리게 됩니다. 밀리고 세게 밀리진 않지만 금리가 빠져줘야지 돼요. 채권이 플러스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찰에 이제 매도되어진 채권이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콜 단타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선물을 보고 거래하는 건 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 선물이 올라가고 있어도 윗꼬리 달고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바로 선행하는 국민주택 1종과 3종 그리고 KTB 지수와 환율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먼저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 이탈을 하거나 완전히 우리 시장에서 환율이랑 근데 그 일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에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이 주식시장에 선물을 보고 ELW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자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오늘 장 흐름은 통한채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도 살짝 미는 구간에서 저희는 체크를 하고 채권이 매도로 다시 전략을 KTB 지수가 바뀐다 그러면 콜을 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ELW는 단순하게 선물 보고 매매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오십시오.